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예, 점심 먹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스터디 카페를 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회행위,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전문 분야인 상속과 관련된 사회행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소송이 있지만, 그 상속과 관련된 사회행위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들어오냐면, 하나는 이제 상속 포기. 상속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협의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거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왜냐면 그 상속분, 그 채무자 되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상속인 자체에서 지위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이제 형제 둘이 있는데 한 형제가 자기가 상속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는 상속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률적으로 말하는 상속 포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구분이 돼야 되냐면 요거는 사회행위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사회행위 대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 한 명이 상속 포기를 하고 하면 이제 상속인 어머니하고 자녀 한 분만 남습니다. 이 두 분이 협의 분할을 해서 상속 재산을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가져갔다 이렇게 되면 등기상에 협의 분할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사실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자들이 이제 사행위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등기소에 보면 최근에는 이 기재를 합니다. 상속 포기 한 거를 여기다 기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기재가 돼 있는 경우는 채권자분들도 이제 알죠. 그래서 사행 취소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없이 이것만 돼 있으면 이거와 외견상 같기 때문에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법 1019조에 따라서 1019조에 따라서 피상속인께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하고 심판문을 받았다면 상속인의 채무자가 받았던 그 상속을 안 받았다면 사회행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협의 분할을 통해서 이제 채무자인 상속인이 아무것도 안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회행위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회행위는 이런 거거든요. 그 채무자가 자기 재산이 뭐가 채권이 많습니다. 채권이 많은데 이런 거죠. 채무자가 재산이 있고 채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원래는 이거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변화해서 요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요게 재산을 다운시켜서 채무가 더 많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다 충당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원래는 채무가 원래 많았습니다. 원래. 근데 이게 심화해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더 크게 돼버리죠. 계산을 빼돌려가지고.
그래서 원래 채무가 1억인데 그 재산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을 빼돌려서 재산을 3천만 원만 남겨놓으면 그 2천만 원이 사행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적으로 사행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그러면 왜 협의분할을 통해서 이 협의분할한 거가 왜 사행의 대상이냐?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이제 일남 있고 이남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채무자죠. 채무자의 상속입니다. 아버님이 사망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이제 쪼개집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은 아니지만 법정 지분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그 재산이 쪼개져 버립니다, 이렇게. 자, 협의 분할을 통해서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가져간다고, 아니면 어머니가 단독으로 만든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지분을 이렇게 양도한 걸로 봅니다. 양도. 이렇게도 양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률적으로 보면 아버님으로부터 일남한테 7분의 1가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협의분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행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순간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 재산의 7분의 2가 나한테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채무가 있고 원래 자기 재산이 있었으면 플러스 7분의 2가 됩니다, 이게. 그쵸? 재산이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분할은 사회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사회행위가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협경으로겠습니다,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게 협의분할을 통해서 이제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나옵니다. 등기 원인이. 그래서 채권자가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상속 포기를 해서 상속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협의분할을 통해서 채무자인 상속인이 자기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한테 넘긴 건지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협의분할. 말씀드렸듯이 협의분할은 사행의 대상입니다, 이게. 이건 피할 소송입니다. 사행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자, 그런데 그러면 협의분할을 하면 항상 7분의 1을 말소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항상 협의분할하면 법정 지분을 말소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 여기가 있으면 단독으로 받잖아요. 그럼 이제 피고가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여기에 7분의 1을 말소하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달 매출자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사행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7분의 1을 말소하라. 이렇게 어머니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왜냐면 등기가 이제 어머니 명의로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항상 그래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회행위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소유권을 옮기면 이 사람의 사회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가 뭐냐면 사회는 동표다 이런 게 아니고 사회, 채권자를 해하는 겁니다, 이게. 해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매매한 거나 이런 거는 사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만 있느냐? 이런 거죠. 채무자인 상속인이 부모님한테 취분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잽싸게 팔아치웁니다.
걸 영가에 사는 사람 모릅니다. 예. 중개업체에 내놔가지고 집세금 팔아치웁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정당합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의사는 이 두 명한테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예. 원래 이 채무자인 상속인이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으면 압류당할 것 같으니까 집세금 팔아치웁니다. 예. 팔아치워서 날려버립니다. 이거. 그 현금은 예. 짱박습니다. 짱박거나 뭐 딴 거 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멘탈, 처벌을 받는 걸 떠나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시 토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돈 주고 산 겁니다. 모릅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사회의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이 어머니, 어머니도 이게 사회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행 취소 소송을 할 때 이 수익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채무자로부터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그 사람도 사회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쌍방사회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도 채권자를 해야 할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상속분을 넘기면 내가 아버지부터 받은 상속분을 어머니한테 넘기면 채권자한테 손해가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도 내가 이거를 아들한테 받으면 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이 없어져서 결국 손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없어도 사회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요건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협의분할이 들어오면, 협의분할에 대해서 사회행위가 들어오면, 자, 두 가지로 대응을 합니다. 일단, 상속을 단독으로 받으면 사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법원에서는. 원래는 이제, 채권자가 이제 요 사담인데, IMF 전에는 그 사회행위라고 그러면, 양쪽에 다 사회의 의사를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막 등기부등본 띄고 호적 띄워가지고 근저당권자가 사돈인 거 막 이런 걸 증명합니다. 사돈이고 막 이런 걸. 근데 여기 IMF를 기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도 그게 많다 보니까 일단 넘어간 놈이 자기가 사회의 의사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있는 걸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추정. 그래서 협의 분할에 들어가면 사회의 의사가 추정이 됩니다. 이게 상속인이 나쁜 마음을 얻고 그 다른 상속인한테 채무자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넘겨받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반증을 통해서 반대 증거를 통해서 사회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회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 전부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이걸로 그 사회의사, 추정된 사회의사를 번복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협의분할이 들어오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갔는데 그 사행에 들어왔다. 그럴 때 가장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게 확률이 높고 실제로 현실에서도 가장 많이 승소 판결을 받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한에 따라서 또 부동산의 성격이라든가 개수라든가 등기가 어떻게 넘어간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재판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 사정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말씀을 드린다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다른 상속인한테 넘어간 경우, 채무자인 상속인한테 안 갔을 때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분 0으로 한 경우에
사회가 들어오면 이거를 기각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이거 사회에서가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뭐 항상 증명할 수 있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네. 잠시만요. 예.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사행의 소송이 들어오면 가장 채권자의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사회가 없었다 우리는 하는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해서 재판부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돼. 네. 뭐 말이 쉽지. 뭐 이 사회에 의하는 게 내심에 의사인데 이거 내심. 주관적이죠. 아니 한 길 물속을 알아도 아니 10길 뭐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어머니가 사회에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까서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네. 말은 쉽지만 뭐 사회에서가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 말은 쉽습니다. 근데 아니 내면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는 거예요? 네.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거. 입증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입증을 뭐 하기도 합니다. 하니까 이기죠. 예, 하니까 이깁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데 뭐 채권자가 소송을 이제 포기할 테니까 그 소송 비용 청구하지 말아달라 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입증을 하면 됩니다. 예, 입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걸 제일 먼저 다툽니다. 근데 안 돼. 예,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엔 범위가 없답니다. 사행의 범위.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7분의 2에 대한 말소가 들어옵니다. 이게 어머니한테. 자, 어머니하고 자녀가 둘이 있으니까 뭐 세무자 이상 자녀 상속분 7분의 1을 말소하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7분의 2. 누가 7분의 2냐고 얘기하냐는 거죠. 누가 7분의 2냐는 거예요. 상속법적으로 하면 이게 잠정적입니다. 이게. 잠정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님이 딱 사망을 하면 어머니하고 자녀 두 분한테 어머니는 7분의 3, 자녀들이 7분의 2씩 그냥 쪼개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나 쪼개지는 거는 확정적으로 그냥 쪼개지는 게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 일단 7분의 1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추정. 네. 추정. 그러다가 뭐 딱 7분의 1을 받았는데 옛날에 돈을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 사업한다고 돈을 받아서요. 뭐 몇 억씩 받아가지고 다 말아먹고 이제 뭐 신고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이미 아버지한테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야, 너 받을 거 다 받았잖아. 그럼 너는 빠져. 왜 다 받은 놈이, 너 인들을 많이 받았는데, 왜 너 또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특별 수익을 반영을 하면 이 7분의 2가 아니고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7분의 2가 아니고, 이 범위는 법정 상속분이 아니고, 이거는 구체적 상속분이다. 구체적 상속분은 뭐냐면 생전에 증여받은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한번 하는 게 있는데 사례를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기각이 된 겁니다. 신보에서 이제 소송이 들어온 건데 그 자녀는 이미 아버님한테 생전에 충분히 받았습니다. 자기의 법정 상속분 7분의 1을 초과해서 이미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받을 게 없습니다. 받을 게 없으니까 사행의 범위 0인데 사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법정 상속분이 7분의 2인데 좀 받았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받진 않았어요.
계산해 보니 7분의 1만큼만 남습니다. 부채수 상속분이. 그러면 소송인 7분의 1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주장을 해서 그 채무자인 상속인이 옛날에 사전증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채수 상속분은 7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 나머지 7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을 해달라 하면 법원에서 이게 맞으면 실제로 증명이 되면 판결을 이렇게 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말소하는 게 아니고 이거만 말소하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어차피 말소인데, 어차피 공유를 얽히는데. 채권자는 이제 말소를 하게 되면 경매랍니다. 이걸 지금 경매랍니다. 경매하는데 내가 이 어머니가 이렇게 되면 이제 7분의 6을 갖고 계시죠? 7분의 말소가 있으니까. 요걸 이제 매수 청구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청구를 해서 사오면 됩니다, 이거. 이거 사는 거보다 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한 번 이렇게 경락이 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난 거기 때문에. 왜냐면 어머니는 사행의 대상을 전부 다 반납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행의 취소 수준이 들어온다면, 그 민법 1019조에 따라서, 아버님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한 건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분할만 대상입니다. 근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 등기를 이 단독으로 쳤습니다. 또는 어머니 있고 일남 있고 일남 있는데 이렇게 쳤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 의사 없었다. 이거 증명하는 겁니다. 양 쌍방사이니까 이 사회에서 없었다는 건 뭐냐? 채무자인 상속은 안 됩니다. 이게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걸 받았지 사회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서 이제 그 기각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성도 높고.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 논리대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의사가 없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히기도 합니다.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애매모호하다. 자, 그럼 안 돼. 안 될 때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쟤는 이미 생전에 많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야 된다. 사회 범위에서 빼야 되는데 워낙 많이 받아서 상속분이 아예 없다. 그러니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까야 된다. 까고 남은 것만 사회 대상이다. 그래서 그만큼만 말소하면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일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받은 것도 없어. 그럴 방법 없습니다. 그럼 그냥 패소입니다. 패소. 그냥 7분의 2 말소해주고 경매해서 공무자 우선매수권 청구해서 받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맞잖아요. 협의분할을 해서 협의분할을 했다. 그래서 사회의 취소수준이 들어오는데 항상 이길 수 있다. 채권자한테 우리 상속인들이 항상 이길 수 있다. 사행이 안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유튜브 보시다가 다 방어된다. 이거면 끝난다. 이거만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그 협의분할을 했는데 사회 취소 소송이 들어왔다. 그럼 제일 먼저 뭐 생각해야 되냐? 사회에 의사 없었다.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럴 겁니다. 그러면 깎을 수 없을까? 갑니다. 깎을 수 없으면 방법 없습니다. 판결 받는 겁니다. 화해공고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판결 받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채권들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수해야 된다. 이거는. 자, 오늘은 간혹가다 이제 문의를 하십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번 사건은 채권자가 이제 딱 스스로 꼬리를 내렸는데, 사실은 잘 안다면 이거 안 하죠.
상속 포기합니다. 3개월 안에. 모르기 때문에 협의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행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당황합니다. 왜냐면 이것조차 몰랐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아직도 여지는 있다. 예. 그러니 뭐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사행 취소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예, 당황하지 말고 좀 자기 좀 주변에 잘 협의 분할에서 사행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꼭 저한테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뭐 사무실에 모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변에 가까운 데 법률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자세히 조언을 구하셔서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있는지 한번 자문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압니까? 해결할지? 이번에 그 지금 하시는 분은 여기에 해당해가지고 뭐 다행히 해결이 잘 거의 지금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포기한다. 수송비용만 청구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쪽에서 법원이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하행고 나와서 지금 저희도 받았고 저쪽도 받는 상태입니다. 좀만 이제 앞으로 며칠 지나서 서로 이의제기 안 하면 당연히 저쪽은 이의제기 안 하겠죠. 이의제기 안 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등기에 대해서 사행 취소 소송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하는 거에서 오늘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을 했을 때 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내일이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볼 휴전입니다. 다음 휴가 가시고 엄청 덥습니다 지금. 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재욱 강사였습니다.